브랜드가 뭘까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특히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각양각색이에요. 눈 감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자기가 만진 부분만이 그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뭔가에 대한 생각만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같이 나눌 수 있어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나서 주로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책을 내서 그 책을 매개체로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개념 또는 전략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제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게 어찌 보면 문장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브랜드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효율의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현장에서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광고회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던 시점이 1989년입니다. 좀 오래됐죠. 그때 제일 유명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사랑해요 밀키스라는 그 주윤발이 나왔던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가 엄청난 히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원래 이런 그 우유가 들어간 탄산음료의 1등 브랜드가 암바사란 브랜드였는데, 이 광고 하나로 그냥 시장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이랬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 뒤에도 계속 쭉 광고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모바일 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니콜이라는 전화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모토로라라는 브랜드가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그 휴대폰이 과연 그걸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겼죠.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지형에 강하다라는 카피 하나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의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원샷 018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면서 아주 엄청난 그 인기가 있었고, 광고가 사회를 바꿨었죠.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 상관없이 차를 너무 멋지게 모는 일에만, 그러니까 정말 멋진 카피를 만들고 멋진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일에만 우리가 좀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브랜드의 개념을 상기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일했던 광고회사가 그 외국계 광고회사와 이제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오길베 메더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하셨던 노만 벨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근데 이제 그분이 현업에서 은퇴를 하고 세계에서 이제 그런 그 광고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계열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마침 이분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분이 이제 그때 제가 일하던 회사에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딱 제 뇌리에 남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싱글 마인디드 메시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점잖게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왜 한국의 광고들은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가? 이게 정말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싱글 마인디드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광고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어쩌면 그때 이분을 만났던 게 제가 단순하게 광고인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가 무엇인가, 브랜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는 뭘까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브랜드의 개념을 모르는 분도 안 계신데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특히 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각자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각양각색이에요. 우리가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눈 감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자기가 만진 부분만이 그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브랜드가 뭔가에 대한 생각만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같이 나눌 수 있어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가 뭘까요? 뭐 브랜드의 어원을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대 그 노르웨이어일 겁니다. 뭐 거기에 BRANDR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보면은 burn, 태운다라는 뜻인데 그게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가 그 목축업을 할 때 자신의 소나 말을 다른 주인의 소와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BRANDR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burn, 태운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브랜드라는 단어의 시작은 뭐냐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표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막 고도 성장을 할 때 그 당시는 경공업 중심이었거든요. 즉 우리가 밀가루 만들고 설탕 만들고 고무신 만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비누 만들고. 그때 누구는 곰표고 누구는 기차표고 누구는 범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브랜드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곰표 밀가루라는 게 있었을 때 과연 그 곰표의 곰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근데 요즘 뭐 조금 한물 가긴 했습니다만은 편의점에 가보면은 우리가 곰이 똑같이 그려진 맥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곰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곰을 바라볼 때 예전에 우리 밀가루를 바라볼 때 곰과는 사뭇 다르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표식 그 이상의 것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브랜드가 뭡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의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만 베리 선생님이 저한테 싱글 마인디드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게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것 때문에 하나의 관통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사람 중에 스티브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어디 가서 여쭤보면서 사진 2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스티브 맥퀸이라는 배우의 사진을 보여주고요. 이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1930년생인데 196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한 영화에 나와서 전 세계의 그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배우입니다. 뭐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타워링이라든지 빠삐용이라든지 황야의 7일이라든지 이런 영화에 나왔었거든요. 아주 유명했던 스티브인데 우리는 몰라요. 제가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럼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 아하 하고 사람들이 무릎을 칩니다. 이 스티브는 안다는 얘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은 1970년대에는 스티브 맥퀸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스티브를 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과 인식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처음에 애플에서 시작을 같이 했다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쫓겨나죠.
그때 스티브 잡스가 내뱉었던 한마디가 뭐냐면 Think Different입니다. 이 Think Different는 본인의 어떤 철학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조직원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도구마로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 전체를 그렇게 몰고 갔고, 그 결과 뭐 지금은 이미 또 너무 오래되어서 잊혀졌습니다만 4년 뒤에 아이팟이라는 아주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법을 바꾼 거죠. Think Different로 시작해서 Listen Different의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계속 Think Different를 조직의 제품에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에 아주 파란 스크린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을 입고 나와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팟, 폰, 인터넷. 이 세 개를 합친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은 그때 세상에 내놓으면서 세상을 정말로 디퍼런트하게 만들었죠. 이자가 내뱉었던 1997년의 Think Different라는 하나의 싱글 마인디드 메시지가 철학이 되어서 10년 후에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스티브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스티브 잡스를 만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스티브를 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식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인식이라는 단어의 원어, 마케팅이나 광고 브랜딩이 미국에서 출발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 원어가 perception이라는 단어죠. perception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perceive라는 동사인데, 이걸 라틴어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면 앞부분에 PER이라는 건 우리가 perfect하다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eive는 우리가 receive 할 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즉 이걸 메시지를 송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온전한 하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인식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 30여 년 전, 20여 년 전쯤에 외국의 아주 유명한 광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의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거는 바로 새 집, 네스트와 같은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하나의 형체가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갈매기 같은 경우를 보면요, 거기에 자신의 분비물, 해초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의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건 멀리서 보면 어떤 하나의 모양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그동안 내가 그 대상과 관련해서 겪었던 직간접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인식들,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마치 모여져서 하나의 새 집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가 하나의 인식이라고 했는데요. 하나의 인식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점점 많은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하죠. 마치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45분, 90분 동안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숫자는 1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팀 안에는 25명 정도의 선수들이 늘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11명에 끼기 위해서는 자신이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감독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두세 개 정도의 브랜드가 경쟁하던 시절에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더 맛있는 것, 이런 정도의 존재 이유는 충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주를 예로 들어서 보면 편의점에 가면 그 안에도 도대체 몇 개의 맥주가 있습니까? 수십 개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의 인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전화기 열어보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 또는 좀 적더라도 한 200~300명 정도의 그 우리 리스트가, 전화번호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친구인가요? 아니거든요. 설사 우리가 그 사람하고 되게 오랫동안 알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인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하고 가장 취향이 비슷한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친구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취향을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부 안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의논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 또는 나한테 밥 잘 사주는 친구,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친구, 아는 게 많아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친구, 또는 유명한 친구, 돈이 많은 친구, 이렇게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케팅에서는요, 브랜드가 나는 이런 컨셉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일방적으로 광고에서 주장을 하면 그게 그냥 브랜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싱글-마인디드 메시지, 하나의 인식이 내 삶에서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지만 내가 그와 친구를 맺는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이 브랜드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브랜드가 된다는 건요, 하나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인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광고가, 제가 1989년에 입사했을 때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르게 광고가 주장한다고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이 핵심 가치를 완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 핵심 가치가 결국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브랜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브랜드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브랜드는 사실은 오늘 또는 이번 달의 매출, 물론 관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는 매년 글로벌 100 브랜드라는 그 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진 그 공식에 맞추어서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그냥 단순한 시가총액의 합이 아니라 여기에 미래 가치, 즉 포텐셜을 여기다 더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오늘 얼마를 팔 것이냐, 올해 얼마를 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브랜드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산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다라는 하나의 지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개념이 잘 확립되지 않는 기업들과 일을 하다 보면 참 곤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디테일한 의사결정에서는 굉장히 잘 하지만 매일매일 가서 보면은 이 브랜드가 과연 어느 산으로 가고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늘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즉 지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한 장의 아주 명확한 지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와 연관되어서요. 브랜드의 어떤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지?
어떤 프로모션을 하나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이걸 세일즈를 올리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지? 매번 페달을 밟아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의 지도를 가지고 브랜드가 되고 나면요, 뭐라 그럴까요? 시동을 한번 걸고 나면은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되는 그런 하나의 엔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